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 에마스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걸어도 걸어도. 보셨어요? 네. 네. 어때요? 저는 좀 지루했어요. 지루했어요? 네. 잔잔한 영화죠. 지루했구나.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다큐 같은 느낌이 들죠. 1박 2일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네. 영화를 그렇죠, 만들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다큐 같은 느낌도 있죠. 엠마는 어땠어요? 저는 잔잔하면서 어떤 그 그림들 있죠. 배경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보니까 그 배우들이 어떻게 그 연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 거 관찰하는 게 좋았었어요. 이건 굉장히 그 유명한 감독의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소개 부탁드려요. 네. 걸어도 걸어도는 일본 영화로 장르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개봉일은 2008년 6월 28일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6월 18일, 그리고 2016년 8월 4일 날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5월 21일 날 또 재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감독은 말씀하셨듯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고요. 출연으로는 아베 히로시, 나츠카와 유이, 그리고 타카시 카츠야, 그리고 다나카 쇼헤이, 키키 키린, 그리고 하라다 요시오, 그 외에 기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줄거리. 네. 료타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가족들이 그 형의 제삿날 모이거든요. 형이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형이 그 어떤 소년을,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주면서 본인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뭐랄까, 일상보다는 좀 더 독특한 그 이틀을 보내는 장면들을 나타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잔잔하면서도 어떤 일본의 그 생활상 뭐 그런 것도 나타나고, 서로 간에 화합되지 않는 반목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또 나타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영화가 평점이 너무너무 좋아. 맞아요. 이 영화 네이버 영화 평점은 9.28 나와. 10점 만점에 9.28이 나오고, 로튼 토마토에서는 92%, 여기도 한 92%, 그 9.2 나오고, 평균 뭐 이렇게 9 이상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재개봉을 몇 번 했나 보네요. 예. 관객 점수도 그런. 근데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아니,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지루하다. 평이한 느낌이 들죠. 아니, 무슨 내가 재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루해? 어떻게 지루하지? 고레에다 히로카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요.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나는 그 일본 감독 중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감독들을 이렇게 내가 이 감독이 좋아가 아니라 이 영화 재밌게 봤는데 모아보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야. 네, 저도 이거야. 제가 본 일본 영화의 모든 저기는
이 사람이 다 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보니까 이 다 고레다 감독의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진짜 좋아했거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고레다 감독의 영화에는 항상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아이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죽음이 나와. 맞아. 그 걸어도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나오고 가족이 나오고 죽음이 나와요. 네.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극본도 시나리오 쪽에도 관련이 있고 다큐멘터리 이런 데에 관련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찍은 작품이 환상의 빛이라는 작품인데 너무 다큐스럽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했대요. 이 사람의 그 감독 스타일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찍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작품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었나 봐요. 그렇고 이 사람은 주인공 이름을 료타로 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료타가 나와요. 친구 중에 료타가 있다고 하잖아. 료타뿐만이 아니라 키키키린 그 할머니 그 배우도 많이 쓰죠. 무슨 그 키키키린은 한국의 김혜자 같은 그 엄마의 그러니까 엄마의 국민 모습은 엄마? 국민 엄마야. 키키키린은. 그리고 또 이 감독이 그 키키키린을 많이 써.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고레다 감독의 영화에 키키키린이 아주 그냥 항상 등장하는 배우이기도 하죠. 그리고 키키키린뿐만 아니라 몇 명의 배우들이 그 거의 등장을 많이 한다는데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작품 있잖아요. 좀 슬픈 이야기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작품이 그 뭐 베니스나 칸 영화제 이런 데 진출을 했었나 봐. 칸 영화제에 진출을 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동 배우가 거기 나무주연상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작품이 올드보이였대요. 최민식 배우하고 결혼했는데 최민식 배우가 못 받고 그 아동 꼬마가 주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걸어도도 상 많이 받았어요. 네, 이 맞아요. 작품도 상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레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부재예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영화 시나리오 쓰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키키키린이 어머니 자기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자기 엄마 모습을 그렸대. 엄마가 그렇게 독설가했대. 아니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가정의 엄마나 고모나 삼촌이나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약간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무뚝뚝한 아버지. 세상에 엄마 아빠들은 어디서 그렇게 교육을 받지? 왜 다들 비슷해? 그렇게 아버지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을 안 받고. 그래, 교육이 필요해. 맞아. 엄마 교육, 아빠 교육 좀 시키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맞아. 이 영화는 가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가족 관계의 이야기인데 이 걸어도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관계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걸어도도 가족 관계가 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결혼하고 그렇죠.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고 자기 자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 핏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 고레다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는. 맞아요. 가족을 고레다 감독은 많이 어느 가족 뭐 이런 그렇죠. 거 봐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가족이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현혈주의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 고레다 감독인데 이번 걸어도 역시 피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가족에 이제 끊어진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딸의 가족 관계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결혼한 딸의 그 가족 모습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근데 그 딸의 가족 모습이 굉장히 막 그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그 얄미우면서도 또 자기 실속을 챙기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연기를 왜 그렇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저 끊임없이 대화는 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딸이. 그런데 그 속셈이 있었잖아요. 그 엄마 집을 이용하려고 하는 속셈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승낙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어쩌면 아버지처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처럼 속마음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딸이 와서 살면 아들은 어디 와서 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서하고 너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집안 공간의 그런 어떤 형태나 뭐 밥 먹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의 그 주고받는 이야기나 관계 이런 거는 맞아요. 너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딸하고 친정 엄마 그 관계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낯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동양적인 사고지, 동양적인 문화고 중국 분들 제 중국 친구들 많은데 중국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해요, 우리랑.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동양권 문화여서 동양적인 그런 유교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막, 요 영화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 살려낸 아이를 불러내서 매번 기일에 참석을 하게. 와, 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할머니가 얘기하잖아. 내년에도 또 오라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시키라고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료타가 얘기하니까 싫다고 내년에도 오라고 할 거라고. 왜냐면 내 아들의 목숨으로 살아났으니까 그만큼의 보상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15년 될 때까지 계속 오라고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어떤 심정이 굉장히 절절히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앉혀놓고 잘못했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고맙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매년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독하다. 힘든 어떤 만남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식이 희생됐다라는 거를 어쩌면 강조하고 싶고 그걸로 인한 슬픔을 그걸로 인한 슬픔을 그렇게 상쇄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막 힘들어요. 땀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 고통을 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뭐 보상을 받나?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을 얻었잖아요. 자식이 죽는 고통을 얻었잖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 앞세운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 키키키린도 그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먼저 가서 뭐 어쩌다 하가면 묘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 고통이 크다는 거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복수. 쬐끄만 복수를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 번 그것도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할머니는.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잘 못하겠죠. 그리고 실제 있지도 않고 그렇게. 오라고 하면 갈 것 같기는 해. 오라고 하면은 갈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걸 불러다가 그렇게 고통을 주나. 거기 솔직히 악역도 없고 뭐 그런 선악 대결 구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작은 그게 선악 대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반목을 하잖아요. 아버지도 저 아들도 며느리와 뭐 또 엄마도 반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충돌 직전까지만 가지 충돌하지는 않아요. 크게. 뻥 터트리지는 않아요. 딱 접어버리잖아요. 그게 일상적으로 보는 가족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맘에,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잖아요. 특히 아버지도 그렇고, 그 료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점이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모두 느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그 영화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도 나 또한 그렇지만은 한 발씩 늦어. 그걸 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스모 발씩 선수 늦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모 선수 누구야 하면서 막, 그 엄마가 막 표정까지 흉내내가며, 이상하게 표정 흉내내가며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고 있다가, 료타가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알게 되잖아요. 꼭 한 발 이렇게 늦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발씩. 그러니까 사과할 타이밍도 한 발 늦고. 그렇죠. 그런 타이밍들조차 한 발씩 늦으면서 그 늦음을 깨달았지만은 이미 어떤 지나갔어. 시기가 지나가 버렸죠. 타이밍을 죽음으로 놓쳐버린 거지. 지나갔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근데 그러면서 서로 오해를 해. 그렇죠. 우리 실생활에도 그런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 저도 같아요. 늘 하는 얘기가 가족 간에는 아주 작은 오해를 안고 서로들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꼭 이렇게 한 발씩 늦는 모습들이 이 영화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렇죠. 흐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 모습이 막 보이는 거야. 아니 너무 내 모습, 네 모습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가정의 모습도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젊은 신혼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뭐 우리 세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걸어도잖아요. 감독한테 물어봤어. 이 걸어도 제목의 의미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같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닿지 못하는 거리감.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저는 그거는 못 봤고, 그냥 이 뜻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냥, 모든 변화는 다 일어나잖아요. 삶이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으네요. 그래도 삶은 지속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도 기차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난 너무 슬프더라. 다음 추석 때나 보겠지? 그러잖아. 그렇죠. 그랬더니만 아들이 료타는? 기차 타고 가면서 설날 때 안 가도 되겠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너무 슬프게 와닿는 거야. 엄마 아빠는 기다리는데 다음 설날을 그렇죠. 기다리는데 아들은 오늘 봤으니까 설날 때 설에는 안 가도 되겠지. 되겠지. 1년에 한 번만 심지어 보면 되지. 그 꼬맹이가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료타 가족이 도쿄에서 사나 봐요. 여기는 저기잖아요. 시골. 그 요코하마인가 뭐 거기잖아요. 7정거장만 가면 우리 집이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끝끝내 차는 못 태워드렸대잖아요. 그러게. 축구장도 못 갔고.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가 엄격해 보이고 굉장히 말도 없고 막 좀 뭐랄까 모나고 각진 것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진짜 손자가 아닌 그 아이한테 좀 따뜻하게 대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면 역시 그 심성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대변해 주잖아요. 근데 료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아들한테 그 아이한테 뭐가 될지 강요하지 말라고 의사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지금 엠마가 얘기했던 장면은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가문이 대가 좀 이어졌으면 네, 하는 그런 부분이 것도 생각했어요. 맞아요.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자기 아들 죽은 아들이 의사가 됐었으면 좋겠는데 죽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말 더럽게 안 듣고 문화재 복원이나 한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손자. 자기 피가 안 섞인 손주한테 의사가 돼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피가 안 섞인 손주의 꿈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저기였죠. 피아노 그, 조율사란 말이에요. 자기 자기 친아버지의 꿈을. 꿈을. 근데 두 번째로 의사도 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친아버지의 꿈을 피아노 조율사 친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고 싶어해. 그 아들은 굉장히 할아버지가 좋아할 아들이죠.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인데 그 피가 안 섞인 손자지. 예. 피가 안 섞인 손자한테 의사를 권하고 근데 그 피가 안 섞인 손자는 자기 아버지의 직업인 피아노 조율사를 꿈꾸고 그 자기 피가 안 섞인 손자는 그쪽 피에 따라서 가고자 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의사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 것은 이쪽 가족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가족이 이쪽 가족에서 이쪽 가족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살고 있는, 가족의 살고 형태가 굳이 피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어. 거야. 그래서 이 가족이 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 가고 있구나. 그 손자의 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렇죠. 현 시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걸어도의 또 재밌는 것은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함이 빛이 나는 거고, 영원이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를 계속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철학적이면서도 존재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혹 이 자리에 없거나 내가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나를 누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나의 존재를 살아있음을 기억해 줄까? 요 이야기가 이 걸어도 이 영화의 어떤 핵심으로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되기를 원하기를 하고 피아노 조율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꿈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화 진짜 잘 만들었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되게 감명스럽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루시는 너무 볼수록 대충 봐. 아니 보면 볼수록 그 되새김질이 많이 되는 영화예요. 이게 이 영화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일본 영화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아 개인적인 취향이. 그래서 저는 그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유명한 것도 끝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보다 말고 그거는 딱히 그러는데. 일본 영화라고 하긴 좀 네, 그렇고 내용이 이제 약간 일본 저기가 나서 그런데. 며칠 전에 EBS에서 하더라고 냉정과 열정 사이를. 아. 내가 그래 또 봤지 나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일본 애니메이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뭐 그 움직이는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전 그런 것도 안 봤어요. 오, 그걸? 네. 오. 그래서 좀 선입견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냥 재미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봐요. 일본이 싫은 거야? 아니 그거는 아닌데. 그럼. 아니 일본 영화는 재미가 없다라는 게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언제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반목 일본에 대한 반목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조금 공감이 가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time tried to stop one cold, cold night in June. Somehow I knew you kept on dancing through, and you jumped on a flight in the darkest of blues. Took a trip to paradise, through the stars and back over the moon. Oh, tell me it's true. Oh, please just tell me you're alright. Are you way up in the sky? Laughing, smiling, looking down, saying one day we'll meet in the clouds, up in the clouds. No one I knew stood half as bright as you, but now you shine on the perfect avenue. And the light that you left, it helps me to see a way through all the bitterness, a way to who I really wanna be. Oh, light up the streets. Oh, please just tell me you're alright. Are you way up in the sky? Laughing, smiling, looking down, saying one day we'll meet in the clouds, up in the clouds, up in the clouds, yeah. And some nights I still hear your whispers, and your memories they hang like a picture. Oh, oh, oh. And you'll always be just like a sister. And some nights I still see your smile, your number I wish I could dial. Oh, oh, oh. But I can't wait to talk for a while. Oh, oh, oh. Please just tell me you're alright. Are you way up in the sky? Laughing, smiling, looking down. I know one day we'll meet in the clouds, up in the clouds. 세상을 떠난 당신에게. 가사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라서. 아무튼 세상을 떠난 당신에게 추모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은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숨기죠. 그렇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렇죠. 뭐 하얀 거짓말까지도 안 가는 거죠. 예, 예. 그것이 상처야. 상처인데 그 상처마저도 가족인데 불구하고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표현하지 않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은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다 속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고, 료타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한테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절대로. 그냥 조금 화는 내죠. 근데,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지 않지. 지금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뭐 계속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됐다는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몰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부인이 아버지인데 얘기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만 아들이 난 뭐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유가 전부인 것 같지는 않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예 얘기조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그렇지. 자기 자신이 채워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채울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붙는 격이 되잖아. 내가 실직까지 했다 그러면 이 새끼 진짜 형편없는 놈이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싫었던 거겠지. 그렇고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도 싫어, 그 그렇지. 사람이.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의 그 자존감은 무너지고 싶지가 않고, 그렇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진짜 않죠. 자기가 무너지기 싫어서 그 대립했다가 그만두고 대립했다 그만두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그 소아과 내과 저기를 병원을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옆집 할머니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의사니까 나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19에 실려갔잖아요. 무능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어쩌면 아들이 그 챙겨봐야 할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은데 쳐다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뭐 아버지가 안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버지한테 그 전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봐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안 된다. 119를 불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아들은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의사면서 왜 119를 불러라는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인데 아버지는 이미 힘이 이제 없고 끝났지. 그냥 그 일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못 없지. 보는 건데 아들은 그것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루시. 여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어. 예. 알았는데 침묵을 하고 레코드판을 사가지고 집에를 왔어. 예. 어떻게 생각해? 본인이라면? 예? 본인이라면 레코드판을 왜 사가지고 집에 하필 그 오겠어? 가혹한 얘기를 본인이라면? 레코드판을 사가지고 집에를 올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레코드판을 들려서 듣고 나는 그 숨겨놨잖아, 그 자기의 노래를 저기를. 계속 들으면 그 생각이 계속 남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었을 거라고 저기 하잖아요. 그걸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 트는 방법도 알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건 표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만 알잖아. 본인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남편은 따라 부르잖아, 옆에서. 남편은 알지도 못하고 남편의 취향은 그게 아니니까. 되게 오페라 막 이런 데 관심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복수를 하는 거겠죠. 복수? 감정을 저기 하나? 곱씹으면서. 나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물어본 질문이 뭐였냐면은 네.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행동이잖아. 네. 그 행동이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나는 그 행동이 요시다를 매년 부르는 그 행동과 같다. 같은 것 이해돼, 같아요. 이해돼. 이해돼. 네. 그래. 그게 소심한 작은 복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수는 그 아이를 부르는 것은 그 아이가 땀 흘리거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위로를 받는다 쳐. 네. 하지만 그 노래를 듣는 건 자기밖에 모르잖아. 본인만 알아도 그건 본인만의 복수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뭐 어떻게 그래서 또 가령 뭐 오페라 해서 복수를 하는 공연 게 보러 갔어도 콜콜 자버리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부부잖아. 그러니까 자기 본인만의 복수인 것 어쩌면 같아요. 그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일 것 같아. 예전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어머니들의 모습이 생각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생각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할머니가 키키키린이 이 할머니가 끝까지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안 할까? 할까? 안 하겠죠. 했잖아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저 커튼 너머에서 나는 이 노래를 들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거죠 그때. 그 장면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 왜냐면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렇지. 하질 않았어. 못했어. 얼굴을 마주 보면서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샤워 커튼 사이로 푸념같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놓고 얼굴을 보면서 따질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놓고 따지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것도 있겠지. 너무 서글프잖아. 본인이. 내가 그런 걸 알고도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못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라는 단어를 이제 거기서 난 찾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를 깨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 그렇지만은 혼자 당하자니 억울하고. 그러니까 그 넋두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난 평생 했을 것 같아. 그랬겠죠. 남편한테 순간순간 이렇게 옆집에 이러면서 그 남편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별 말을 못하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약간 몸만 피하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남편도 찔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 속에 담아놓고 주변을 빙빙 도는 거야. 어쩌면 외국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저 사람들 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답답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이 할머니가 그래서 드디어 그 노랑나비에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속마음을 막 드러낸다고 나는 거기서 폭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도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비가 왔는데 그게 어쩌면 아버지의 영혼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상징하는 게 어느덧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얀 나비가 죽어서 해를 넘겨서 노란 나비로 탄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행동이나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묘한 포즈들을 취하는데 엄마는 끊임없이 나비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폭발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비가 이제 왔다. 아들이 왔다라고 생각을 1년 지났으면 이해해. 그리움이 참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겠죠, 뭐. 그런데 무덤가나 그런 데서 나비를 만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도 나도 모르게 이제 외할머니 산소에 이제 갔는데 노란 나비가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 혹시나 할머니가 환생 그런 건가?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해에도 이제 성묘를 갔는데 노란 나비가 계속 주변을 또 맴돌아. 그러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비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안 들을 수 없죠. 자,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街の明かりがとても綺麗ね横浜ブルーライト横浜あなたと二人幸せよいつものように愛の言葉を横浜ブルーライト横浜私にくださいあなたから歩いても小舟のように私は揺れてあなたの腕の中足音だけがついてくるのよ横浜ブルーライト横浜優しい口づけもう一度歩いても小舟のように私は揺れてあなたの腕の中あなたの好きなタバコの香り横浜ブルーライト横浜二人の世界いつまでも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이시다 아유미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몇 년도 발표했다고요? 1968년요. 이야, 많이 들었던 노래야. 그렇죠. 굉장히 익숙 멜로디가 멜로디도 익숙하고 목소리도 익숙해.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가 담배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그 담배 향기가 뭐 이런 게 느껴진다, 기억난다,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참 옛날에는 좋은 세상이었네. 담배로도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안 될 끝인데. 요 걸어도 요 이야기 그 할머니가 키키키린이 너무 말을 막해. 너무 진하게. 고르고 고른 게 하필 중고라니. 와, 너무 세. 그렇죠, 맞아. 그것도 옆에 들리게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
이혼한 것도 아니고 상처한 사람은 뭐 막 이렇게 잊지 못한다고. 잊지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세게 하면서도 굉장히 그 뭐랄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를 혼자 들으면서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을 막 세게 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속에 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으면 뭐 이렇게 양면성 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 모습이 거기서 키키키린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양면성들 그리고 그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 정면 피하지. 예. 그래도 그 며느리는 참 착해. 그래도 며느리가 유일하게 화낸 게 아들 자기 남편의 그 잠옷을 엄마가 샀다고 그러는데 내 아들 것도 사주지 너무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 옛날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 같아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시는 분도 자기 손자들 보면 때론 밉대. 자기 아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손자 손녀가 다 이쁘지가 않고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밉대. 손자 손녀가. 그 부양해야 되는 무게를 아시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무조건 손자 손녀가 이쁜 게 아니구나. 자기 아들을 뭐 딸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은 싫은 거. 그렇죠. 먼저이긴 해요. 내 자식이 먼저구나. 우리 친정엄마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 딸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밉다고. 그러니까 자기 그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요 키키키린 요 할머니 보면서 그런 느낌이 탁 오더라고. 그래서 중고 얘기하고 아들은 초혼인데 며느리가 재혼으로 그렇게 오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더군다나 자식까지 딸려가지고 오니까. 아들 하나인데 그냥 내 아들한테 또 그냥 쉽게 아들이 하나 생겼네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건 좀 다행이다 싶어. 너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아예 낳잖아.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랬는데 딸이 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보고 그 모습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봤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며느리가 데려온 아이가 큰아버지의 무덤에 그 물을 붓잖아요. 비석에. 그런 거 보니까 이미 가족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 됐죠. 네. 그래서 꿈이 의사도 꿈꿔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렇죠. 연결이 됐지. 참 재밌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모습 보이고 그리고 이 존재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형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의 주제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뭐 가족 간의 어떤 그 갈등, 작은 갈등, 소소한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해하게 되고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가족 간의 그런 오해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의 일상을 그냥 잔잔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같은 이야기들 뭐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억, 연속, 걸어도니까 삶의 연속성 뭐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진짜 짧은 1박 2일 동안 영화를 쫙 쫓아가요. 그리고 딸도 왔다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비도 왔다 가고. 사실 그게 내공이 있지 않으면 1박 2일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영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만큼 감독의 역량이 큰 것 같아요. 큰 것 예. 그러니까 딱히 과거로 돌아간 장면도 몇 장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야기가 심심할 정도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루시가 얘기한 데처럼 크게 뭐 나온 게 없어. 그렇죠.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그냥 끊임없이 그 어머니의 주절거리는 대사나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어머니한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독도 그래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독설가였고 남을 잘 배려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만 알았고 그런 엄마였다.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내가 좀 잘된 걸 보고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상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방구석에서 나와갖고 같이 대담하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에게 엄마 또는 기억,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를 걸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엄마를 나타내는 그 먹을 것에서 한 가지 보자면 자기의 장어를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엄마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어가 먹고 싶어요. 그 어떤 우리의 식생활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회를 시켜서 갖고 와서 먹고 그 횟집 사장 아들이 식당 주인이 아들로 바뀌면서 회가 예전 같지 않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또 식당 주인은 아들은 와가지고 제사니까 어떤 부의금 봉투 같은 그런 것들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그 사양을 한 번은 하지만 그러면 받을게요 하고 흔쾌히 받잖아요.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런 문화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계단 올라가면서 그 아내가 선수 이름이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끝까지 말을 안 해주잖아요. 궁금해 죽어라. 그런 것도 작은 복수. 소심한 복수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먹고 이렇게 서로 의지해가면서 이렇게 두 노부부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긴 하죠. 애증이 있죠. 안 그러면은 진짜 혼자 있으면 밥도 안 해 먹을 걸? 그렇겠죠. 같이 있으니까 밥이라도. 그래도 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혼자를 추구하고 싶고 혼자인 사람들은 둘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걸어도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삶과 죽음 또는 기억 그리고 한 발 늦는 후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 줄 평 한 번씩 한마디씩 하고 우리 오늘 걸어도 리뷰 영화 리뷰를 마칠 거예요. 네, 저는 한 줄 평하면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 근데 그걸 몰라 있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일부러라도 있을 때 좀 잘 해보자고요. 아니 있을 때는 미워. 미운데 어떻게 잘해? 후회해요, 후회해. 없을 때 후회하니까. 원래 후회하게 돼 있어 인간은. 저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있을 때 잘해도 있을 때 모른다니까. 가족의 소중함도 있을 때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죠. 있을 잘하자. 때 모든 게 갖춰지면
나중에 기억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기는 걸 거예요. 또 억울한 게 나만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맞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좀 맞아. 억울해. 맞아. 좀 같이 좀 잘했으면 의문의 일패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나만큼만 해라, 막 이런 느낌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요. 맞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하지를 못하죠.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나고 나중에 한 발 늦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단지 나이일 뿐일까? 그 나이가 돼야지 않은 걸까? 뭐 그런 생각이 궁금했어요. 그때는 정말 모를까? 아니죠. 정면으로 돌파하고 오해가 쌓이면 화해하고 그때그때 풀어나가고 그런다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지.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겠죠. 그쵸. 네, 회피하는 거죠.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좀 그런 것들을 터부시해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또 들어주고 해결하고 그렇게 또 헤쳐나가고 그래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은 신도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신도 되는데 몰라? 몰라요. 신도 말을 해야지. 아니 사랑한다 말해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알지? 이러고 그러면 그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몰라 절대로 몰라. 사랑해 열심히 해야 알죠. 맞아요. 이 가족 간의 감정 표현, 가족도 사람이잖아. 네. 가족도 사람인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거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제 삶도 그런 것 같고 다른 저도 사람의 그래요. 삶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해야지 마음속으로 생각은 있는데 쉽게 이게 말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오늘 걸어도 영화 리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좀 삐지지 말고 말하자. 삐졌으면 왜 삐졌는지 말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기가 맞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까 같이 밥 한 번도 같이 못 먹는 그러니까. 시대가 됐으니까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다들 개인적으로 나만 힘든 것 같은 그쵸? 그런 삶이 연속인 것 같아 속상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다들 좀 이야기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제발.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봐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넌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그리워